예, 안녕하세요. 성장형 주린이 풍사모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매매 매매 깡통이니까 매매 관찰 내역입니다. 모의 투자를 하면 되는데 모의 투자할 시간도 없고 사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뭐 리딩 아닌 리딩을 좀 하는 상황이죠. 지금 뭐 파르셔야 된다,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막 공자월 맹자월 막 선생질을 겁나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니 나도 주린인데 이렇게 톡방에 계신 분들이 날 보고 또 찾아오셨다 해도 내가 너무 선생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있는데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경력이 훨씬 저보다 많고 뭐 30년 경력이세요. 근데 매매가 개판이야. 그러면서 매일 잃고 있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주린이고 해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면 전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경력이 짧고 뭐 한다고 뭐예요. 저보다 수익을 잘 낼 줄 알고 매매가 정확한 근거가 있고 기본 틀이 확실하다면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감 없이 그런 걸 다 오픈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경력밖에 안 되지만 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개념을 잡아나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이렇게 매매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점이 이런 관점을 봤을 땐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톡방분들이 만약에 좀 혹시라도 수익이 많이 나시거나 하면,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시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수익이 정말 많이 나면은 제가 지금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속셈도 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료 리딩을 하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좀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선순환 구조이기도 하고 좀 악순환 부작용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기본 틀을 어떻게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 짤 아직 멀었어 1분 더, 이한나 코치가, 매니저가 이거를 계속 시키잖아요, 강백호한테. 계속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개판 5분 전 이게 무슨 농구를 하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짤들, 그래서 항상 슬램덩크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엉망으로 하는 친구들한테 맨날 채치수의 그 꿀밤 그게 아니야를 먹이죠. 제가 맨날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꿀밤을 먹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개판이었던 그런 과거를 딛고 어떻게든 이제 앞으로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해서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개념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이제 서론은 이제 그만하고 주식 투자 처음부터 짚어 나가 보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부터 명확해야 돼요. 그냥 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99.9%가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나의 뭐 재료라든지 그 재량을, 뭐 시간, 뭐 하여튼 내가 가진 뭐 어떤 조건을 몰아 넣어서 그보다 더 많은 리턴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게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쏟는 이유가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서 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뭐 집을 이제 좀 편안하게 해서 1차적으로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이렇게 좀 잘 해보려는 게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큰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 언젠가 말씀드릴 거고, 이게 대부분의 이유죠.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뭐든지 뭘 잘하려면은 배워야 되죠, 일단. 그러면은 주식 투자가 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 원리부터 이제 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가장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지?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냐면 기업을 두고 움직이잖아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어떤지, 싼지 비싼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시장의 중심주의인지 샛별인지. 그러면 이제 사업 모델이 어떤지. 일단 요즘에 이제 알체라 가지고 자꾸 물어보신 분들 계셔서 알체라 같은 거 얘기해 볼게요. 알체라는 AI잖아요. AI. 스노우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스노우가 뭐냐면, 자, 핸드폰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런 아이콘으로 돼 있어서, 뭐,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막, 뭐, 유익하게, 아니, 유쾌하게, 익살스럽게 이런 게 막 뜨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나름 엄청난 기술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센서가 인식해서, 그 안에 있는 이 어플의 AI가 맞게, 이 사람한테 여기다가, 요렇게 그림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붙여놔야겠다. 그러니까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요렇게 그 컴퓨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진짜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르시니까 물어봤겠지만 알체라도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나쁜데 그런 부분은 안 쳐다보나요? 이런 부분 말씀도 있죠. 근데 이런 기술 상장을 한 특례 기업이에요. 이런 게 알체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이 어플 AI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성장성이 있을까 해서 이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체라의 성장성 뭐 이렇게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AI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 몰라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엄청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삼성 뒤에 보이시죠? LG도 보이고.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얘한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잘. 청약도 1302대 1이잖아요. 명신산업의 다음이잖아요. 이게 허접한 기업이었고, 이거 제가 맨날 이런 공사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조명 막 달려있게 블럭에 여기 등 달려있고 이게 제가 하는 공사거든요. 이 코엑스나 뭐 킨텍스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이런 있겠죠? 이런 부스 같은 거 설치하는 이런 것도 조명 같은 거 설치하는 제가 그런 전기 공사 그런 건데 이제 전시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부터 거의 하루 그냥 열흘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맨날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재료를 이제 보는 겁니다. 사업 모델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뉴스가 있겠죠? 그럼 가령 네이버에 뭐 AI 사업 진출, 그러면서 막, 네이버는 뭐 AI 업체인 알체라를 통해서 뭐 해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순간 얘는 2연상, 3연상을 가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엮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실제 있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그럼 왜냐면 네이버가 AI 파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NC도 엄청 강합니다. NC도. 카카오도 괜찮고. 우리나라가 AI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미국하고 견줘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네이버, NC가 게임 회사잖아요. 근데 왜 NC가 주가의 그러니까 멀티플을 많이 받느냐면은 사업 모델의 게임이 아니라 얘네가 AI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게임 안에 보면 NPC가 이렇게 뭔가 자동으로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AI인 거예요. 그거를 AI라 그래요. NPC를 다 논플레이어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지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설명할 줄 아는데 게임을 분석하고 그리고 게임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어떤 파회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해설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라 NC가 그렇게 AI로 집중을 받는구나 하는 전 바로 이해했죠. NC 거 NPC 굉장히 고도의 나름대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뉴스가 딱 띄우면 이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뉴스 잠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인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 상장주는 실적으로 안 움직이고 대신에 수급주는 뭐냐면은 외국인과 그 기관들이 실적이라는 거는 그 성장성 막 그런 거에 비해 굉장히 눈에 보이잖아요. 실제로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크로 지표라고 그런 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 매크로 지표라고 그래요. 그 매크로 지표가 분명한 것, 선명성이 있는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주는 그걸 실적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종목들은 주로 그리고 이제 실적 뉴스로도 할 수도 있죠.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니 어쩌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게 지금 그렇잖아요. 효성 TNC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 같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매각 이슈 뭐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전 처음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두산 솔루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 엄청 좋은 기업이다 이러면서 나타났는데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결국 그 팔려가지고 어디 팔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두산 솔루스가 팔려서 솔루스 첨단 소재가 됐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뛰었었던 것도 있고 그 우리나라에는 있는 정치 관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이든 관련주도 있고 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보시고 재료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재무가 어떤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살펴보시고 대충은 솔직히 대충 찾아보면 됩니다. 특히 테마주는 대충 찾아봐도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종목만 아니면 그 막 4년 연속 막 그 적자 나고 있는 그런 회사만 아니면 돼요. 뭐 S맥이라든지 이런 회사처럼 뭐 진매트릭스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셀마 테라퓨틱스 뭐 이런 종목하고 S맥 이런 게 정말 재무가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 차트인데 전 차트댕이잖아요. 차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빨간 게 뭐고 파란 게 뭔고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빨간 거는 양봉이고 파란 거는 음봉이다. 이거를 제 채널 보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다 의미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요 종목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성우전자 이 박스권에서 돌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진 거예요. 상한가 이 시초가가 지진 거고 저항은 지금 몇 번이나 저항이 나왔으니까 윗꼬리에서 여기 갭구간이 저항인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지와 저항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그 지지와 저항 설정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알면 그러면서 삼각수렴도 나타났고 삼각수렴이 나타나면서 뭐 삼각수렴도 좀 알아야지. 나타나면서 하락하는 척하면서 반등을 이렇게 줬었죠. 근데 시장에 의해서 다시 꼬꾸라지고 또 반등 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러면은 이제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리예요. 힘을. 그러니까 저는 송호전자를 잠깐 포기할 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숨겨진 이슈도 있습니다. 진짜 이건 관심 종목에서 다룰게요. 숨겨진 이슈도 있어서 진짜 일 한번 칠 거는 같아요. 진짜 일 칠 거는 같은데 대금이 지금 안 터지는 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고 세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 점 그건 이제 대금 편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캔들도 이해해야 되고 지지와 저항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부 좀만 해보면 이동평균선이 뭔지 다 이해가 돼요. 지금 61선 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시그널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깨지면은 시그널이 진짜 안 좋은 거고 근데 깨지고 바로 반등 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깨지는 척 하면서 바로 반등 세게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그렇게 이평선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준봉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준봉은 돌파라는 게 또 있고 뭐 대부분 상한가라든지 장대 양봉 이런 거 거래대금 실린 이렇게 위에 피레침 양봉 이런 것들이 다 기준봉이거든요. 그래서 피레침 음봉도 있죠. 거래대금 실린 피레침 음봉 이게 이제 그 윗구간에서 터지면은 탈출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건 다 나와요.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그 기준봉. 그리고 파동에 이해를 해야 되고 파동 1차 파동, 2차 파동,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뭐 피보나치 조정대 이런 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하셔야 돼요. 추세는 제가 추세 배면은 좀 안 해봐서 추세는 잘 모르겠고요. 추세는 이제 위로 상승하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는 걸 추세라 그러는데, 뭐, 그건 좀 그냥 공부해 보시고, 대금을 이해할 줄 아셔야 돼요, 대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써놨는데, 각 차트랑 대금하고 같이 연계돼요. 그럼 차트의 위치,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의 위치는 대부분 200일선 기준으로 삼죠, 저는 200일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본적으로. 160일선이나 120일선도, 21선도 단기적인 20일선이고, 5일선과 21선, 200일선, 저는 이 정도예요, 주로 참고하는 게. 자기 관점에서 이런 것들 참고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이제 봉이 나타날 때 거래대금이 어떻게 실렸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톡방에서, 야, 이거는 페이크입니다. 아니,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거래대금 이렇게 올리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봐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낮은 구간에서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얘네가 수익이 그 차트상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평단이 이럴 텐데, 한 주 올리고 여기 100주 있으면 100주에 플러스 한 주면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요만큼. 근데 100주 하면 얘네가 평단이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보려면 차트만 보면 절대 안 되고 대금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대금이 여기서 많이 쏟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구간에서보다 훨씬 많이 쏟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만이 물린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대금이 이렇게 역대급 터졌던 건 지들도 사서 팔고 했기 때문에, 지들도 평단이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 결국에 수익도 많이 봤지만 평단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평단을 탈출하기 위해서 요거 여기서 충분히 수익 본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작업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1차 파동이 1차 파동 기준봉, 이거까지는 저는 이런 걸 1차 파동으로 안 쳐요. 왜냐면은 기준봉에 비하면 딱히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현저하게 이 봉들을 뛰어넘는 1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걸 1차 파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계속. 야, 이러면 1차 파동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건 대박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차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무조건 상승장에선, 적어도 지금의 상승장에선 이런 걸 안 사면, 놓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스텔 바작 같은 거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가스텔 바작도 저는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금 1차 파동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준봉 세우고 윗꼬리 달고 있잖아요. 이 종목 조만간 이제 신호 오고 있는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매수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런 구간에서 언제 갈 줄은 몰라요, 솔직히. 언제 갈 줄은 모르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면 진짜 제가 이런 말, 저는 이제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인식에 안 남더라고요. 강하게 설명성 있게 얘기해야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구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구간. 물론 한 번 줬어요, 시세. 근데 2번 정도까지 충분히 괜찮다 했습니다. 이런 구간 원래 놓치면 안 돼. 돈 있었으면 이거 바로 담았어요, 이런 거. 여기 구간에서. 그래서 농우바이오 같은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시세가 이제 나올 만한 종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는 놈이 더 가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얘네들은 가는 놈이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싸잖아요. 내려가서 손절하더라도 여기서 21선, 여기 200일선 여기 믿고 초악재만 아니면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매직 구간을 뚫는 지금 첫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언젠가 금방 넘어간다고요, 여기를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이걸 저항을 뚫는 순간, 자, 여기 저항을 뚫는 순간 요것도 뚫으러 갑니다. 요것도 뚫으러 간다고 봐요. 예,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아, 기준봉이다. 대금 터졌다. 아, 여기 시작이다. 이제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1차 파동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1차 파동은. 이 상승장에서는. 그러면 재수가 좋으면, 종목이 정말 세면 이런 게 나옵니다. 종목이 정말 세면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이 찹쌀떡 2개. 아, 이런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찹쌀떡 2개는 진짜. 이 1차 파동이 찹쌀떡 2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이런 구간. 제가 제 영상에 다뤘잖아요. 이 유사한 거는
1차 파동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차 파동까지는 괜찮다 싶어서 저는 하나기술 좋게 보고 있었던 게 이 2차 파동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갔었잖아요. 이래서 전 좋다고 봤던 거죠.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래대금도 지금 안 터지면서 유지하고 있고. 근데 얘네가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조금 더 긁어 모으자. 개미를 털자. 그래갖고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개미들 거를 물량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오히려 이런 거는 내려오면 땡큐다 하고 사는 거지 매도 관점이 아닙니다. 손절 관점이 아닙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하나기술 좀 더 그 종목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대로 안 끝난다고 봅니다. 적어도 요 구간 저는 여기 넘길 것 같아요. 명신산업도 마찬가지고.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체라를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알체라도 여기서 대금이 이만큼 1조가 터졌는데 이 종목이 죽는다? 이대로 간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시 뚫으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를 언젠간 뚫으러 간다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여기다 물렸다 해도 여기서 지금 매수하면은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니면은 올라왔을 때 손절하고 이 박스권 그럴 때 다시 사시고 하세요. 물론 존버해도 됩니다. 존버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겨우 여기 왔는데 1~2% 꼴랑 이득이잖아요. 저희 구독자분이 한 분이 오늘 한국파마 때문에 엄청 멘붕 오셨는데, 자,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오래 좀 걸렸긴 했지만 좀 지겨우시더라도 듣고요. 관점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천천히 저랑 같이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관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절대 내 관점에서 뭘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철저하게 제3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는 빠르게 공부를 하면서 남들보다는 적어도 빠르게 지금 뭔가 제가 성과를 내진 못해도 그 인사이트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 내공을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격투게임의 해설을 하다 보니까 저 선수가 무슨 심리로 저런 그 패턴을 걸었는지, 저 상황에서 저 선수가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제 내에서 해석을 해서 남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걸 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관점을 저 선수라든지 저 초보자들이라든지 무슨 이유에서 저런 패턴을 걸어서 저기 역심리가 걸리고 이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남들보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에 특화된 뇌이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적어도 주식 투자 해설할 수 있는 특출난 뇌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오랫동안 이런 작업을 했던 뇌니까 30년 가까이 이런 해설만 25년이죠. 25년 가까이 이런 해설만 해왔는데 당연히 남들보다 훨씬 이런 걸 잘하죠. 그런 장점을 좀 제가 살리고 있어서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 내가 볼 겸 해서 나를 이제 제 자기 객관화하면서 설명하기 겸 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결론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했다 맞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저한테 뭐 갓사범 이런 사람들이 좀 계신데 좀 과찬이라고 보고요. 솔직히 그 정도 실력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해서 성과를 내면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관찰자잖아요. 바둑판에서 뒤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훨씬 잘 보인다니까. 시야가 넓어가지고 부담 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틀리면 솔직히 그냥 제가 틀렸네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손실을 보면은 저도 이제 멘탈이 털리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엊그제까지 사실 현대바이오 들고 있었는데 어제 버스기사 사고 난 것 때문에 제가 다 던졌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물어줘야 되니까. 어제 던져야 오늘 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던졌더니, 이럴 땐 저도 아까 막 머리 쥐어싸고 그래도 그거 한 20만원 들고 있었으면 30%면 그래도 6만원인데 아니지, 풀미수 몰빵이니까 한 60만원 됐으니까 그 60만원이었으면 30%면 20만원, 그 20만원 수익으로 바로 버스기한테 밀어주고 부원전은 남겼을 텐데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 진짜 정말 많이 생각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 장은 내 장인데. 오늘 사실 톡방에서도 그렇지만 완전 제 픽이 날이었잖아요. 제가 그동안
좋다. 이거는 절대 손절하지 않고 이 타점에서는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어느 관점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한다. 포인트 모바일 저한테 맨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엔 여기 깨지자마자 방을 나가셨어요. 여기 깨지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추매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깨지자마자 나가시더라고요. 톡방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이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땐 포인트 모바일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 포인트 모바일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니다. 이 종목은 끝나지가 않았다. 이 재료가 확실하고 아마존 오늘 뉴스 보면은 결국은 아마존이에요. 제2의 현대바이오 찾았다. 이 개새끼들. 이런 것들 보지 마세요. 이런 것들 막.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결국. 근데 이 아마존이 최대 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마존이 우리 국내 진출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한가죠. 이거 연상도 갈 수 있는 재료예요. 근데 당장에 아직 시장에 나온 게 없으니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 저 오늘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다시 일단 상에서 털었는데 다시 추매를 해야 될 그런가요? 저 추매하라 그랬어요. 저 손절 잡으신다고 그래서 손절 6만 원 잡고 들어가신다고 해서 저는 추매 관점이다. 이거 다시 상따 할 만합니다라고 했어요. 증거자료 보여드려야겠다. 자, 여기 뭐 대화 조금 보여드리면, 포모가 이제 아직까지 장중이니까 막 이렇게 상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기회 줬을 때 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자기 평단이 안 와서 감흥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좀 답답했어요. 솔직히 기회 줄 때 어떻게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밑에 잡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 정말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금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상한가를 안 갈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이거 상한가 가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 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바로 상을 깼어요. 그래서 역시 깨는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잡아도 될 것 같다고. 자, 밑에서 잡으면 될 것 같다. 여기서 여기 한 번 더 안 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칠 것 같다고. 오늘은 잘 모르겠다. 근데 손절 잡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절 갖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손절 잡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잘 잡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잡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톡방에서. 전 잘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갭이 조금 뜰 겁니다. 근데 갭에서 이런 것들은 절반 이상 날리셔야 돼요. 갭에서. 왜냐하면 재료가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실현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왜 이거 10대 벤처기업 회장? 이런 것도 들어갔어. 뭐 하여튼 좀 CEO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기업입니다. 정말 아마존이라고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고, 기업이 공부해보면 이거 성장성이 엄청난데 라는 느낌도 들어요. 특히 아마존에 엮여 있다 보니까 국내 진출하면 또 쿠팡도 긴장할 정도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은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드렸고, 저 나름대로 이제 현대바이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바이오는 그냥 이거 보세요. 그냥 이거 보세요. 이거 현대바이오 재료와 차트 해서 그냥 심플자는 현대바이오의 아버지입니다. 그냥 현대바이오의 아버지예요.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 물론 이거 전에 저는 DCM의 그 타점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참고하는 건 DCM의 타점이에요. DCM 타점이 뭐냐? 상한가의 시초가와 중심가와 종가는 다 의미가 있다. 뭔가 세력이 만드는 의미가 다 의미는 구간이다. 그 구간에 오면은 그 매매 대응을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중심가에서 대응하면은 이제 요게 봉이 짧아 보이지만 마이너스 몇 프로 4% 시작하면 11%짜리예요, 이게. 그럼 이런 거 대응해서 5% 10% 먹으면 괜찮죠?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한가 이제 시초가가 깨졌잖아요, 여기가 요거 깼잖아요. 깨면서 살짝 터치를 했잖아요. 깨진 않고 터치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현대바이오 좋다.
물론 여기서부터 얘기했죠. 여기서 좋으니까 종목이 너무 좋아서 괜찮다. 근데 요 종목 제가 요 구간이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다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제가 좀 아직까지 어설픈 게 이거죠.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중 조절 얘기는 안 하고 다 좋다 요게 요 얘기만 한 거죠. 왜냐하면 요게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딱 요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여기는 제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요 뒤에 구간은. 왜냐하면 단기가 할 때 이미 시원하게 해먹고 단기가 할 때 요거 다 단기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 구간이 거의 다. 근데 단기가 할 때 정지 먹으면서까지 쫙 시원하게 해먹고 여기까지 한번 해 드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현대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맨날 드립 치는 게 현대박셀바이오잖아요. 현대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제2의 박셀바이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대박셀바이오. 그래서 저는 이 상한가 오늘 들어갔을 때 제가 또 장중에 약간 드립을 쳤죠. 아 근데 시가총액 1조 됐네. 이거 좀 그렇다. 아 박셀바이오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톡방에 계신 이제 구독하신 분이 알체라를 좀 더 들어갈까 고민되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체라 싸잖아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이거 재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차트 너무 강해요. 오늘 대금 많이 터지네. 이거 오늘 날 잡았다. 이거 가나보다. 하고 현반은 상따 강이네요. 3시 7분. 제가 3시 7분에 얘기했죠. 3시 7분쯤에. 3시 7분인가 어디입니까? 여기 정도 되나?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요렇게 조정받을 때 현반은 상따 각이다. 상따 각이네요. 다 제로 차트 대금 다 상따 각인데 제 관점에선 현발을 가보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 그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고 저는 원래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내가 좋은 거는 결과가 좋게 나오면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제 관점을 참고해서 네가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네가 잘한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그럼 너를 칭찬하면 되고 저는 반대로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지가 잘하면 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정보를 얻어서 덕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주린 입장에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린 입장에선 나중에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선택을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정보를 듣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내가 들어가서 상한가를 상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내가 진짜 잘했다. 일단 나 역시 나야. 내가 나도 이제 좀 주린이 티를 조금씩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나중 가서도 계속 이렇게 초심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처음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물론 의심을 해봐야 되지만 확실한 거는 한번 해보자라는 좀 용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닿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상한가 말하자마자 뭐 거의 그냥 한 방에 막 쏘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끝 상 닫았네요. 9분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누구냐 이 공부를 하자는 거죠. 자, 이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매로 입증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드리블 톡방에서 무료 리딩 비슷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무료 리딩 비슷한 이지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랬고 이제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도 이제 찾아봐야 된다. 하나기술 이런 게 뭐 멍체라 알체라 이런 거 봐야 된다. 그리고 프리시전 바이오 그리고 누구야 엔젠바이오 누구야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런 애들 잘 봐야 돼요. 이제 주가가 엄청 낮고 반등밖에 안 남은 놈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50% 구간 넘어서 40% 구간 넘고 40% 구간이 넘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50% 구간이 왔잖아요. 그럼 사는 거죠. 그 60% 구간까지 오면 사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 관점에서는 손절 없어요, 저는. 그냥 싸니까 그냥 끝까지 묵혀둔다. 상패될 거 아니면. 근데 신규 상장주가 4년 안에 상패될 일 없죠. 자체 상패 아니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땡큐다 하잖아요. 이 뭐 내려갈수록 영혼을 실는 거죠. 내려갈수록. 무한대로 내려갈 수도 있긴 있지만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가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돌려 나가면서 돌파가 나오면 적어도 요 구간까지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구간까지 그런 저거에 달아야 되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현대바이오도 정말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이란 말 입에 달고 살면 안 되는데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했던 거고 계속. 그리고 오늘 저를 또 약간 저의 뷰를 빛내준 우리의 아남전자 형님. 아남이 형님이 진짜 또 저를 또 했죠. 제가 무려 어제까지 계속 영상 다뤘잖아요. 이런 게 좋은 거다. 이 기준봉 바로 보세요. 상한가 중심가 닿자마자 바로 반등 주고 날아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샀으면 얼마입니까 이거? 25%.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종목이 안 끝났어요. 이거 지금 3차 파동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차 파동 갈. 지금 하만 막 이게 오늘 또 이게 특징주 보면 또 슬쩍 엮었어요. 보니까 애플카에다 엮었어. 애플카. 진짜 미친놈. 이거 뭐 애플카에다 엮냐 이건. 참네. 근데 하만이 진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만이 뭐 하는 업체냐면 그냥 저거예요. 자동차에 있는 스피커 사운드 뭐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자동차에 어쨌든 우퍼 스피커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사예요. 근데 그걸 삼성전자가 인수했고 3년 전에 3조인가? 그렇게 넣고 인수했고 하만카돈. 근데 거기에 아남전자가 납품을 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AV 제품. AV가 오디오 앤 비디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삼성이 엮여있죠. 하만 엮여있죠. 애플카 엮여있죠. 이런 건 3차 파동 나오죠. 재료가 3차 파동 재료잖아요. 거기다가 나쁘지 않아요. 이 회사가 또 좋습니다. 그건 이제 직접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리도 낮으니까 아직 2차 파동 구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받는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KCTC. 이런 거. 이런 구간이 미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 구간은 무조건 이런 구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박스권 밑에 구간에서 상한가 종가에서는. 물론 내려오면 상한가 중심가에서 추가 매수, 내려오면 시초가에서 추가 매수. 이러면 손실 안 봐요. 1차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 안 봅니다.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제가 진짜 경력은 짧지만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차트부터, 왜냐면 하락장도 알아야 되니까, 하락장도 알아야 되는데, 상승장일 경우에 요 상승장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장기평선 위에서 종목이 놀고 있으면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톡방에서 경원산업인가? 장원산업, 장원테크 이거 어떠냐고. 시간이 상갔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상갔어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저는. 죄송한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왜냐, 역배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근데 물론 추가적인 설명도 했어야 됐어요. 물론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면 21선 저항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시는 게 아니다. 땅을 치고 이럴 땐 욕먹을 수밖에 없죠. 제가 대신에 종목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중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뭔가 정보가 있으시니까 물어봤겠죠,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건 좋다, 이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기준 전봉 세우고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고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S맥도 물어보시더라고요. S맥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지금 역배열로, 아직 역배열이고 기준점이 이렇게 지금 지저항 받은 부분을 깨고 내려갔죠. 지금 요 줄은 예전부터 쳐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를 사야지. 이때 엄청나게 저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1차 파동 구간에서부터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 1차 파동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끼가 있는 종목이어서. 물론 2차 파동인 구간이네요. 여기가 1차 파동 짧게 주고, 그러니까 이런 1차 파동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1차 파동은 놓치시면 안 돼요. 요 구간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진짜 예전에 알았으면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미 있는 장대 음봉 거래야 대금 안 실린 거. 요거 빼박이네.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장대음봉인데 그 거래대금 안 실렸다? 물론 장아까보다 많이 실렸네요. 이때 보면 여기 거래대금 많이 실려갖고 조금 그렇긴 하겠다. 이게 이렇게 보면 거래대금 상한가보다 많이 실려서 조금 움찔하겠네요. 그래도 상한가 중시가 기준봉 첫 기준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 충분히. 중시가 상한가 중시가 매수. 이거 하락장에선 이런 상황 많이 나오거든요. 하락장에선. 그러니까 아이씨 이렇게 벌써 40분이야? 오늘 좀 칭찬 좀 받았다고 지금 텐션이 좀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잘 되면은 좀 제가 어려우니까 후원 좀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잘 되시라고. 그러니까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시장이 지금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다 덤벼드시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아래 구간 깨고 내려가서 이런 종목이 내일 개파락해서 시작하면은 사야죠. 그리고 아니면 40% 구간 기다리던가. 40% 구간 딱 40% 구간이 최저가네요. 거의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이런 건 고점 대비 40%. 왜냐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국파마가 보여주잖아요. 한국파마. 제가 여기서 요거 어제 깨졌을 때 살짝 깨긴 했지만 손절 관점 아닙니다. 장기평선 이게 21선 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강하니까 21선 닿지도 않았는데 일단 슈팅 강해졌죠. 지금 27%까지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보고 친구들한테 한국파마를 산 친구들한테 바로 이렇게 외쳤죠. 제가 이제 슈팅 나오는 거 보고 65,000원 딱 찍고 내려갔더니 귀신같이 제가 이 친구들한테 65,000원에 팔을 1차 매도 하라 그랬거든요. 일단 진짜 미친 딱 65,000원 딱 걸고 그때 당시에 분봉을 보면 65,000원을 딱 찍고 내려갔어요. 처음에 요쯤이었나? 여기 보이시죠? 65,000원 제가 이때 봤거든요. 이때 봤어요. 근데 이게 6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뭐지 싶었다니까요. 저도 순간적으로 놀랐다니까요. 딱 찍고 내려갔길래 와 그래서 급하게 찾아가지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죽을 줄 알고 뭐야 이거 죽을 줄 알고 딱 찍고 내려갔네 이러면서 아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팔렸다 그러더라고. 63,000원에 팔았다 그러더라고. 말 들을 게 안 됐죠. 뭐 근데 본인 관점이 좋아요. 그럼 무조건 저 90 먹었다고 그러네요. 90이네. 190이야 90이야.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하셨다고. 그리고 누구 찾아가지고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들어갔던 친구. 그래서 못 팔았대요. 또 못 팔았대요. 그래서 빨리 팔으라고. 반이라도 팔으라고. 그랬더니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못 팔더니 이러더니 빨리 팔라니까 하면서 빨리 수익권이냐고 65,000원에 팔았냉. 그래서 조금 늦게 그렇지 나름대로 뭐 KT인지 뭔지 뭐 어디서 공부했는지 종목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저 방에는 이제 다시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저 방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주식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다시는 얘기 안 한다. 그랬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톡이나 물어봐라. 그래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저의 날이었지 않나 뭐 싶긴 한데요. 물론 어제 그제 이제 좀 제가 지수 막 흔들리면서 게임 스택 가지고 조금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지 추세가 돌려나갔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은 예외예요. 얘네들은 뭔가 그 종목이 지수랑 다르게 움직인 감이 있어서 동방까지 동방도 무시무시하거든요. 얘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잠깐 놓쳤는데 얘 장난 아닙니다. 얘도 지금 미쳤어요. 이거 이렇게 이런 윗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위동평균선 따라 올라오면 있죠. 이런 놈들이 다 미친 거예요. 명신산업도 곧 간다고 봅니다. 저는 명신산업도 간다고 봐요. 근데 얘가 역배 탔네. 아씨 역배열 됐네.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돌파가 몇 번 일어나다가 갈 거예요. 얘는 알체라랑 똑같네요. 세 놈은 다 똑같네. 이거 지금 요거 지금 그 운전하는 세력이 똑같나 봐요. 그러면은 같이 이런 똑같은 패턴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셋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몰빵하셔야지. 얘네 셋 다 하면은 셋 다 망가지면은 셋 다 작살나고 셋 다 올라가면 셋 다 좋아지는데 그럴 바에 하나 잘 잡아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알체라 좋아하면 알체라 명신산업 좋아하면 명신산업 하나 기술 전지가 좋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명신산업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테슬라 대장주고 근데 얘도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대장주를 뺏길 것도 같아요. 하나 기술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비율도 적당하고 알체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또 저는 알체라를 하겠죠.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그리고 자리도 상대적으로는 명신에 비해서 낮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서 뭐 이따 관심 종목에서 나머지는 다루도록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진짜 빅히트 미쳤네. 너무 아깝네요. 솔직히 사고 싶었는데 제가 여기까진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진 갈 것 같다고 상당 시초가까진 갈 것 같다고 갈 거는 같네요. 지금 분위기가 그리고 저항을 맞든 돌파를 하든 돌파하면은 요거 도전하러 갑니다. 돌파하면 요거 간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이 상당 시초가를 강하게 돌파하면 워낙 시총이 커가지고 상한가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쭉쭉쭉 간다고 봅니다. 쭉쭉쭉. 빅히트도 잘 쳐다봐야 되고. 자, 이건 관심 종목에서 다룰게요.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본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익을 챙겨드리고 그 콩고물을 좀 얻기 위해서고요. 지금 제가 정말 열심히 저 하루에 진짜 공부 원래 같으면 12시간씩 했었는데 지금 일을 거의 16시간씩 하니까 공부가 하루 한두 시간밖에 못 해갖고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여유 돼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다 그러면 공부를 최대한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많이 챙기고 거기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기 윈윈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무료봉사 하는 거 아니고 솔직히 저는 오픈마인드라 모든 걸 다 까고 말하거든요. 다 오픈하고 뭐 얘기해요. 다 전부 다. 저는 제가 흠이 있든 나쁘든 좋든 저의 약간 이기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지언정 무조건 다 까고 말합니다. 저는 오픈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물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사람은 다 저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잡설이고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많이 챙기셔가지고 좀 스스로를 돕고 저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